뭐 어렵지만 네.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원래 전망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돈 냄새가 나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공감이 됩니다. 그죠? 네. 느낌 아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실이나 네. 강남이나 네. 아니면은 뭐 분당이나 판교나 이런 데 가면요, 제가 되게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저는 그런 동네에서 못 자라가지고 네. 이렇게 스타벅스 가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네. 다 부동산 얘기해요. 네, 맞아요. 다 무슨 뭐 다 시행하시고 할아버지 둘이서 그 롯데리아에서 조합장 막. 햄버거 먹으시면서 뭐 이번에 뭐 지금 2천억짜리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진짜로 그죠? 롯데리아에서. 네. 네. 제가 처음에 되게 분당 임장 와서 되게 신기한, 정자동이었나? 네. 거기 스타벅스 하나 있거든요. 네. 여러 개 있죠. 네네. 뭐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일단 옷차림이 달라요. 그리고 모자도 되게 네네. 멋진 모자, 이렇게 네. 화가들 쓰는 이런 모자 쓰시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억지스럽고 되게 멋있어.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아이패드를, 네. 또 할아버지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이거 좀 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시키다가 바로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이버 부동산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거 하나 살까봐 막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게 초보 때는 너무너무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난 그런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포인트일 수가 있는 게 네. 집값이 같다고 해서 생활 소득이나 다른 생활 수준이 네.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럴 때 그걸 캐치를 해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아무리 봐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더 높고 뭐 교육 수준도 더 높고 네. 그래 보이는데 그 차도 비교가 안 돼요. 주차장 가보면 차 그렇죠. 대본해 보이거든요, 진짜. 네네네. 근데 이 동네 아파트가 이 동네 아파트랑 가격이 거의 똑같거나 네. 아니면 비싸도 진짜 뭐 한 일반 그렇지 사람들도 그냥 마음 먹으면 더 지를 수 있는 금액 정도 차이 난다. 네네. 그러면 저는 싸다고 판단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상대적 저평가의 개념이고요. 네. 부익남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그 절대적 저평가의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분당이 좋은 거 맞아. 네. 근데 그렇다고 강서구는 안 오르냐, 안 오르냐. 네네. 네. 근데 분당이 더 많이 올라요. 네. 보통 그럴 때. 네. 강남이랑 분당이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났을 때도 있어요. 네. 강남이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네. 다만 올라가는 건 다 똑같은데 좋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저평가를 보는 개념인데, 더 일반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면서 더 장착하셔야 될 개념은 그 절대적 저평가의 시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기들. 뭐몇 년 전 얘기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그러면 그 시기가 그 절대적 저평가인지 아는 그 기준은 뭘? 그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율이라는 거죠. 예. 이 전세가율이 너무 참 되게 중요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전세가율을 일괄적으로 뭐 70%, 80% 이렇게 보시면 실기하실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집을 좀 몇 개를 골라보세요. 네. 그리고 그 단지들 히스토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전세가 70%다? 그러면 되게 매수의 적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여기는 50% 네. 위로 올라가기가 매매 전세 따로 노는 동네니까. 네. 네.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세가가 뭐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천 같은 데가 매매가 한 5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3억 초반 초중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60%에서 70% 네.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전세가가 60%까지 내려오면 이제 되게 많이 오른 거죠. 네. 매매 전세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 근데 난 부천에 가고 싶어요. 내가 내 20대 지방에서 왔거나 이 아파트 살고 싶어. 뭐 5년 10년에 사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가 과연 언제 샀을 때
아, 저때 샀어야 되는데 소리를 했을까를 시점을 딱 보시고 그때 전세가를 보는 그때 거예요. 전세가율. 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90% 정도 됐었다. 네. 그럼 얘가 만약에 내가 쭉 보고 있는데 전세가가 지금 60% 수준에서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네. 그럼 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단지들을 몇 개 골라놓고 걔들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네. 언제가 저평가였고 언제가 고평가였나.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라는 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을 때, 왜냐면 그 패턴이 있고 나서부터 항상 매매가 상승 패턴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저는 실거주 내집마련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충분히 이론이 당연히 맞을 수가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저평가라는 거는 뭐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고 그렇죠. 그럼 매수를 잘 안 하는데 네. 집은 살아야 되니까 전세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전세 수요가 좀 네.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향후 공급도 좀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평가이다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네. 신호는 분명히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더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더 막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보통 채널 시청자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이나 부익남님처럼 부동산에 올인해서 내 시간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이걸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내 집 마련 대상은 피해갈 수 없거든요. 누구나 내 집 마련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입구 사시다가라도 어느 날 한 5년 지났는데 신문을 봤더니 매수 심리 뭐 역대 최저, 네. 서울 전세가율 네. 뭐 역대 최고치 돌파, 서점 갔더니 부동산은 끝났다. 끝났다.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팔릴 때. 그게 2014, 15 네. 막 이때거든요. 네. 서울 전세가율 평균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2016년 상반기 막 이때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동네는 전세가율이 낮고요. 네. 좀 덜 입지가 빠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서울 평균이 70%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평균보다 빠지는 지역들, 4분위, 네. 5분위 지역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니까 금관구, 뭐 노도강 네. 이런 데는 그때 당시 평균이 70%였으면 네. 거의 뭐 80, 90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연식 더 오래되고 막 조금 역에서 멀고 이러면 거의 95%막 이랬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좋은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사회 초년생인데 내 노원구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하고 싶어. 돈도 어떻게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신문을 봤는데 서울 매수 심리 뭐 최저, 역대 전세가율 뭐 70% 돌파 네. 이런 말 나온다. 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지역이 있긴 있나요?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절대적 저평가의 시기는 전 지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죠. 예. 몇 년 지나버렸어요. 몇 년 지나버렸으니까 뭐 저점 대비 3배, 4배씩 올랐으니까 네. 절대적 저평가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 저평가들은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호재 뭐 이런 거 좋은데 네. 그냥 위치가 모든 걸 말한다 생각하거든요. 그 로케이션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마용성이다, 네. 동작구, 강남 3구다. 그러면은 막 경기도 쪽에 막 엄청 막 되게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평수에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가격 차이가 엇비슷하다면 맞아요. 지금 그런 지역들이 좀 많죠. 있죠. 네, 지금 그런 솔직히. 데들이 예. 많아요. 왜냐면 네. 그건 이제 정책적 효과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가격 차이가 작다.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살 수 있다. 그럼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사실 갈아타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호재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외곽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게 많이 오른 분들은 오히려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예, 기회일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지금 서울에도 막 성동구 같은데 이제 제가 단지 이름은 얘기를 안 할 건데 네. 뭐 브랜드 아파트예요. 네. 브랜드 아파트고 지은 지 딱 한 10년밖에 안 됐고 입주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얘기하신 거 10년이면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찾아보실 분들은 네. 찾아보시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 아파트 지금 84가 14억이 안 되거든요. 네. 호가가. 근데 서울 외곽에 저기 막 봉화산 있는 데 있는 새 아파트도 네. 맞아. 15억씩 달라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냥 안에 있는 거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요. 첫 번째로 또 하나는 똑같이 철도 호재가 있는데 네. 반대쪽 끄트머리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쪽 끄트머리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 네. 그런 데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적은 지역이 지역. 있긴 있죠. 근데 같은 노선이야. 같은 노선이기는 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런 철도 호재의 핵심은 중심지역 생기는 거는 호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TX A 노선이 수서역이 호재냐? 별로 저는 호재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동네 사는데 뭐 호재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멀어질수록 호재인 거죠. 그렇죠. 멀면 멀수록 좋은 멀면 거죠. 멀수록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네, 핵심 네. 지역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참 사람들 웃긴 게 네. 한 번에 반영이 안 되고 음. 한쪽만 또 막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런 데는 가격도 싸고 거기 또 그런 데는 신축이 84가 뭐 8억대 정도 되는데 84가 신축이 8억대면은 수도권에서는 저는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 막 6억 네. 이래 버리니까 그럼 전세가가 70%잖아요. 네. 수도권 새 아파트에 네, 네. 철도 호재가 있는데 네, 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예산이 되시는 분들이 미룰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사실 신축이라는 것만으로도 경기도 안에서 거의 뭐 상위 뭐 한 20% 그럼요. 안쪽에 들어오는 좋은 그쵸. 집이에요. 예. 뭐든지 간에 예, 그쵸. 어디든지 간에. 예. 그런데 거기에 전세까지 붙어 있다면 예. 앞으로 향후 좀 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호재도 있는 거죠. 네. 예.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멀어질수록 사실 호재잖아요. 멀어질수록 그래서 호재죠.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대치동 같은 데를 좀 사고 싶은데 네. 호재가 없어서 뭐 이게 여기가 맞냐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치동은 호재가 네. 없어도 된다. 네, 그죠. 다른 데 호재 있던 네. 데서 돈 벌어서 여기 오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이기 네. 때문에 그냥 사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사실 수 있으면요. 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호재의 역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확 올라간 거라서 이 시차, 네. 이 시차를 잘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죠. 옮기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한번 저희 채널에서 네, 어디 역 아파트 네, 그러니까 뭐 15억이 넘었다 이 구축이. 네. 나는 이 돈 줄 거면 나는 그냥 GTX 타고 안 오고 난 그냥 3호선 타고 가겠다. 네. 그러겠다 욕 뒤지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뭐 너 나이 그렇게 안 받는데 얘기, 그 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맘카페에서 난리 납니다. 네. 그러면 요 질문 하나 좀 해볼게요. 네. 그 지금이 10년에 한 번 오는 매도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하신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하나 네. 했던 건데 네, 불이 붙는 시장일 때 네, 오랫동안 가져가기에 애매한 것들을 골칫거리를 정리할 수도 있는 시기다.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아예 그냥 분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거래로 건수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네, 2012년 1년 동안 거래 한 건 되고 이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네, 이 부동산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그게 네, 황금이 그렇죠. 어렵다는 게. 네, 주택 유형이 있어요. 아파트, 빌라, 뭐 쫙쫙쫙 오피스텔, 뭐 도시형, 도생 막 쫙쫙 있는데 이 10년 중에 이 매도되는 시기가 짧은 애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년 중에 아파트는 8년이 매수 매도가 원활하고 네. 뭐 다른 주택 유형은 10년 중에 딱 1, 2년이 네. 원활하고. 네, 네. 네. 어찌 보면 요즘이 약간 그 상대적으로 좀 원래 환동성이 떨어지던 그렇죠. 게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되는 시기인 거죠. 그나마 시장이 열린 거죠. 그렇죠. 열린 네.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데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내가 좀 이렇게 잘 매도하시면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좀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골치 섞였던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안 네, 오르면서 안 팔릴 때는 막 나 이거 진짜 누가 사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난 무조건 네. 판다고 해놓고 네,
이제 내놓고 전화 오면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이제 또 물리고. 네, 저도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을 살 때 한 네. 4번 정도 계약서를 4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막상 난못 판다고. 네, 못 판다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했던 그렇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호기를 놓치면 시장이 닫혀버리면 또 한 8년 가는 이게 한 5일장이니까 이제 4일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와, 부익남님 표현 되게 고급지게 잘한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어찌 보면 그 열린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물건을 장기적으로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 급한 마음에 사는 네, 분들은 그렇죠. 나중에 좀 골치 아플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아파트는 해당이 조금 안 된다고 봐야 아파트는 되겠죠. 아니죠. 네, 아파트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수도권 쪽. 네. 지방 아파트는 또 얘기가 다른데 네. 왜냐면 지방 아파트는 잘못 사면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것 같은 것들도 네. 있으니까. 최근에 지방으로들 많이들 사러 가시고 네. 실제로 뭐 수십 채를 사는 분들도 네. 뭐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 작은 규모의 네. 다량으로 사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상황에 쫓기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쫓긴다는 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있잖아요. 네. 물건이 괜찮고, 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여기서 충분히 거주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만한 입지이면서 네. 상품이고 네.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흔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에 저평가되어 있고 네. 이런 거를 사시는 거야. 뭐 본인이 수십 개를 사시든 수백 개를 사시든 본인이 본인 리스크를 키워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상 이제 시험에 드시는 거니까 그건 네.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상황에 쫓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득세를 안 내도 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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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시가격 1억 이하니까 산다. 그렇죠. 이거 취득세를 안 내도 돼. 혹은 내가 이거 가서 사놓으면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아줄 거야. 그렇죠. 왜냐면 나같이 생각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발 빠른 놈이 이기는 거야. 막 약간 먼저 가서 먼저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안 좋은 습관 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주식으로 치면 가치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약간 모멘텀 투자죠. 예, 예. 근데 모멘텀도 원칙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네. 부동산 투자, 뭐 아파트 투자를 하겠다. 그럼 아파트가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이게 나도 살 수 있겠다. 뭐 아니면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 참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순서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그냥 이거는 세금을 안 내. 네.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막 집을 안 보고 사고 싶은 거예요. 막 실제로 제가 임장 가보니까 집 안 보고 사시던데요. 그럼요. 네, 그냥 뭐 집 안 보고 사는 분들 네, 그냥 안 보고 사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보면은 살 마음이 안 생길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되면 좋아요. 네. 내 머릿속에 베스트대로 되면 너무 좋죠. 네.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근데 이게 한번 다치면 힘들고 그거를 또 규모를 그걸로 확 늘리면 네. 저는 좀 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헤쳐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우려는 좀 돼요. 네. 예,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막 휩쓸고 막 하는 거에 일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냥 먼저 선점해놓고 나중에 올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사놓고 막 팔고 나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성공해도 문제라고 봐요. 한번 그렇죠. 여기서 성공의 맛을 보는 것도 문제다. 네, 그렇죠. 그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하시겠죠. 근데 결국에 이거는 진짜 뭐 홀짝홀짝을 계속 맞추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거 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네. 계속 하는 사람. 결국에는 또 네. 큰 실수를 네, 할 수 네.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원칙을 갖고 하면야 뭐 왜냐면 트레이딩도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해서 돈을 벌었고 그걸 꾸준히 해서 꾸준히 벌 수 있는 사람 안 잃으면서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자기가 하는 투자하고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그거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아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그 사람의 매뉴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까
부인장님 되게 너무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 홀짝으로 네. 10년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음.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매뉴얼인가 운인가 그렇죠. 이거의 차이가 네, 분명 있을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어렵지만 네.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아. 22년도 지금 다들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네. 내년이 사실 걱정이라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아니다 이제는 내년엔 떨어진다라고 하는 네. 분들도 많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일단 제가 네. 이 질문지 받았을 때 네. 제가 원래 전망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라갈지 네. 아니면 내년에 떨어질지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도전하는 거가 자꾸 그런 모습들이 왜 자꾸 나올까? 네. 왜 매년 연말만 되면 신문에 전문가 6인 맞아요. 인터뷰 이런 게 나올까? 네. 맨날 틀리는데 네. 그거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은 저같이 아니요. 요구하는. 근데 부익남님은 네. 부익남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네. 부익남님 채널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물어보시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런 스탠스를 제가 왜 갖게 됐는지. 제가 그 투자 시작하고 나서 매년 연말에 전망 기사들을 다 제 에버노트에 다 모아놨어요. 네. 네, 네. 다 틀려요. 네. 틀린 경우가 네, 많죠.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네. 네. 네, 그다 틀리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자기 일생일대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다 틀릴까? 음.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 음. 그거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구는 맞추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당을 찾는 거죠. 무당을 사실. 찾는 거죠. 네. 점쟁이를 찾는 그게 거예요. 마음 편하니까. 예. 음. 근데 저는 일단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네.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내년에 매매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셨으면 좋겠냐면은 올라도 떨어져도 안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사결정하는 스탠스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1주택자가 되시는 겁니다. 1주택자. 네. 네. 그렇죠. 1주택자는 뭐 무리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망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장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결국에는. 그럼 내가 한번 시뮬을 돌려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베스트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워스트죠.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워스트니까 이걸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걸 내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영끌하지 말고 내 집을 하나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죠. 올라가면 휴가 되는 네. 거예요. 네. 떨어졌을 때 많이 안 떨어지는 거. 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면서 10년을 버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 내가 대출, 내 소득 수준 대비 무리하지 않는 대출을 일으키는 네. 아파트들. 그걸 사면 떨어지더라도 일단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씨, 그건 안 떨어지는 거야? 5천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6억짜리가 5억 5천 돼도 조금밖에 안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10년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에 6억보다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것도 선택을 안 한다 쳐요. 네. 그러면 집은 주식이 아닌데 네. 그냥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안 사면 네. 그것도 비용이죠. 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전세는 안 올라가냐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매매가는 모르거든요. 네. 무당이 아니라 네. 전세가는 알 수 있어요. 내년에 전세가는 어떻게 네.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죠. 부인장님 그러니까. 글씨 안 와요.
네. 많이 오를 것 보이지 같아요. 않아요? 네, 많이 오를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 전세가는 그냥 진짜 그냥 집 한 채 가구 하나예요. 딱 네. 공급 수요. 네. 요게 어그러지면은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집이 짓나요? 그럼 매물이라는 거, 그 시장의 공급은 두 개인데 네. 하나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두 개인데 하나는 신규 주택이고요. 새 집이 지어서 새 집이 공실이 지어져서 돼서. 공실이 들어오는 거, 이제 네. 새로운 집이. 또 하나는 시장에 기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그 전세 매물이 공급되는 건데 이 두 개 축 중에 하나가 망가졌잖아요. 네. 입주가 없어요. 내년은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네, 가고 네. 있죠. 그러면은 전세가 안 나올 거란 얘기예요. 새 네. 아파트 전세는. 그러면 또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또 그것도 나오겠지만 새 아파트 전세 못 주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반 분양 물량. 네. 거기다가 실거주. 그렇죠. 실거주 의무를 줘버렸잖아요. 줘버렸죠. 전매 제한에 전매 제한 실거주까지. 실거주까지 줬잖아요. 네. 조합원들밖에 없잖아요. 네. 전세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매물 중에 전세 매물이 출회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매물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매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마른 거죠. 네. 그리고 내년은 이제 전세가 2 플러스 2가 이제 돌아와요. 네. 끝났죠 이제. 네, 하나가 끝나고 돌아와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내년 7월, 8월에 돌아온다. 그게.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막 시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의 흐름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여기 전세 얼마예요? 지금 얼마에 계세요? 저 전세 지금 5억인데요. 여기 전세 지금 9억인데요. 이런 일이 생기겠죠. 비일비재하게.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그리고 그 9억이라는 거는 2달, 3달 전에 네. 실거래, 새로운 실거래 찍혔던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전세가를 다 올려주고 살거나 네.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는 분들은 여건이 안 되는 되게 제가 보기에 되는 분들보다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안 되면 자발적으로 반전세 요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난 이사를 죽어도 못 가는 상황.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그런 반전세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전세 대출 규제했었잖아요. 네. 전세 대출 규제하면서 실제로 제가 시장 모니터를 단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고가 전세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확실히 전세 대출 규제하니까 중저가는 좀 그래 나가는데 네. 매물도 너무 없고 네. 네. 뭐 잠실이나 이런데 대단지에 있는 전세들은 확실히 전세가 잘 안 나가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반전세가 진짜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가 네.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이어서 내가 내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서 올라가면 네. 다행인 거고 떨어지면은 마음 아픈데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전세를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전세를 막 올려줘야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세 지금 반전세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특히 전 가계대출 그거 정책이 나온 거 대출 보고 규제 때문에 약간 더 좀 할 수도 있죠. 네, 그랬는데 이게 상황 봐서 할 수도 있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게 그때 좀- 와서 하겠습니다. 네. 라는 게 참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전세 대출 규제 나오면 전세가 안 빠지니까 이제 그 임대인들도 반전세로 돌릴 거거든요. 네. 안 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전세로 수요도 저 그냥 반전세 하면 안 돼요라는 수요가 생기고 공급도 전세 안 나간다. 반전세 돌려야지 하면 네. 반전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점점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고가로 갈수록 전세가 놓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반전세로 줄어드니까 전세는 더 귀해지는 거고 네. 이 전세가가 물량이 없어서 올라가니까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빠질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전세가를 높은 거를 꼭 좀 내 생활 반경 안에서 잘 찾아보시고 무리하는 선이 아니면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를 앞날을 모른다는 거는 앞날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그렇죠. 네. 뭐 사실 어떤 변수가 있어서 네. 또 뭐 매매가는 뭐 출렁일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전세라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심플하죠. 이거는 네. 뭐 투기 개념도 좀 적고 예, 예.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그쵸. 이 정도까지 지불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왜냐면 투기 개념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실수요 시장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오를 것 같으면 집을 2개, 3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전세 오를 것 같다고 전세 2개 얻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쓰고 말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전셋집이 심플하게 부족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 어떤 분들은 지금 서울의 뭐 수도권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막 그렇게 나오는데 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부인장님이 막 제 친구인데 네. 부인장님이 막 다이어트 하고 있대요. 네. 저한테 네. 전화로 오랜만에 만났어. 네. 부인장님 왜 이렇게 살쪘어? 다이어트 안 해? 네.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해. 내 식단 볼래? 네. 나 진짜 다이어트 하고 있어. 네. 근데 결과는 아니잖아요. 안 빠지고 이러면 더 더 살이 쪘어.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나 이 식단 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다를 있는 수 거니까. 있죠. 주택 공급 충분해. 그럼 전세가 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누군가의 뭐 어떤 말을 보는 것보다 그냥 딴 거 없고요. 시장을 보면 돼요. 그냥 현상을 보면 그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공급이 많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는 막 2개, 3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장은. 예, 근데 전세가 오른다. 그러면 공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 전세가 적어지기 때문에 현재 전세로 내가 좀 더 살아볼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히 선택하라. 그렇죠. 이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뭐 집값을 떠나서 내가 전세든 뭐 매매든 해야 되는데 전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내가 집을 안 산다고 해서 그렇죠. 뭐 그냥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식은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질 것 같으면 사지 말라고라도 말씀드리겠는데 네. 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이게 아파트는 집이기 때문에 집은 특히. 다른 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의 전체적인 제가 어떤 느낌은 그 투자라는 거를 너무 유행을 바라지 말고 정말 막 열심히 정말 저 본인의 어떤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어찌 보면 투자의 정석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가라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3년만. 3년 정도는 네. 그러면 좀 눈이 뜨인다. 그쵸. 3년만 돼도 막 그 주말도 없이 갈아 넣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죠. 그냥 돈만 보고 뭔가 네. 막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만 가지고는 그 안 되고 네. 꼭 나는 그 마음 진짜 여기 한번 올인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걸로 우리 너나이님 모시고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을 좀 나눠본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투자를 한 분을 만나서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오늘 집에 갈 때 뭐라도 좀 사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생했던 우리 아내와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애도 이사 7번 했거든요. 7살인데. 그러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했죠. 학교 가겠네요 이제 학교 가야 돼서 저도 이제 실거주용 집을 이제 들어간 게 네. 이제 더 이상 전학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같이 또 저녁도 먹어야 될 것 네. 같고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너나이님 감사하고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